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뭐 대북 식량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인도적 지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하죠. 지들 돈은 안 쓰겠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뭐 스위스, 러시아 등등에서 뭐 전 세계가 어느 정도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기존에도 제가 꾸준히 언급드렸던 게 북한하고 미국하고 북미회담 한번 깨지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요. 북미회담 이거는 다시 뭐 3차든 4차든 5차든 계속 이뤄질 거다. 회담을 아예 깨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이후에도 서로 이제 뺨때기 때리고 돌아선다기보다는 대화의 의지는 피력을 하면서 이제 서로 얻고 싶은 거를 얻어갈 것이다. 북한은 뭐 당장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한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선거에 꾸준히 이용할 수가 있죠. 북한하고 지금 중국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본인의 재선에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을 이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뭐 재밌는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확인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정책위의장께서 22일이면 어제죠. 어제 대북 식량 지원을 하게 되면 4,800억 원 규모의 정부 양곡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조 의장께서 이제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이제 대북 식량 지원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 퍼주기라는 공세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건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퍼주기는 맞아요. 뭘 퍼주기가 아니야. 퍼주기는 맞죠. 근데 이거는 쓸모 있는 퍼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고 쓸모 있는 퍼주기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할 때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잘못 인정하면은 이제 정치 생명이 줄어들거나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분들은 좀 별개긴 해요. 여러분 우리랑은 달라요. 근데 이분들은 인정을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원래 속으로는 인정하더라도 겉으로만 저렇게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원래는 인정하지 않겠느냐. 퍼주기는 맞다. 하지만 이거는 쓸모있는 유용한 퍼주기가 아니겠느냐.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대화에 대한 끈을 이어갈 수 있고, 우리나라가 최소한의 쓸모가 있다라는 것 정도를 밝힐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중재자 이런 거 아니에요. 중재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아무 힘이 없어. 괜히 중재하려고 했다가 북한 가서 못 퍼주고 미국 가서 무기 사다 주고 이런 거나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만 보는 거, 중재하려고 하면. 그리고 나서 북한에서 욕먹고 미국에서 욕먹어요. 중재하려고 하면. 힘이 없으니까. 이 중재하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중재를 한다고 해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격투기 선수는 잘 모르는데 효도르 선수는 압니다. 효도르랑 전에 뭐 그 크로캅이었나요? 옛날에? 뭐 예를 들면 이런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싸운다고 칠게요. 제가 격투기 쪽은 안 봐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싸워요. 근데 제가 힘 약한 이 사람들이 진짜 진심으로 싸우는 거예요. 육각링이 아니고. 근데 제가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말릴 수 있을까요? 격투기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제가. 물론 저도 한국인 치고는 좀 이제 덩치도 크고 그렇습니다. 키도 크고. 근데 제가 간다고 이 사람 세계 최고의 격투가를 말릴 수는 없어요. 제가 힘이 있어야지 말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그쵸? 똑같아요. 북한이랑 미국이랑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썩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대화만 겨우 이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힘이 없는 우리나라가 여기서 중재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어우 저리 가 있어 하고 그냥 꿀밤 한 대 맞고 그러는 가능성이 높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하기보다는 눈치를 잘 봐서 요렇게 대북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은 퍼주기면 어때? 이게 정말로 북한하고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고 정말로 비핵화 혹은 경제 개방에 도움이 된다면은 퍼주기도 그냥 쓸데없이 퍼주는 것보단 낫잖아요. 2년 전에 북한이 핵실험해요. 그죠? 기억나시죠? 핵실험하고 ICBM 막 날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막 날리고 요즘 같은 대륙간 탄도 발사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날리고 하면은 이럴 때 뭐 800만 달러랑 뭐 식량 지원하겠다. 이건 쓸데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쓸데없는 퍼주기예요. 근데 지금처럼 대화를 하는 와중에 요거는 이제 양념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퍼주기라는 공세 뭐 굳이 퍼주기에 대해서 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2년 전에 퍼주기 한다고 했을 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재작년에는. 아니 쟤네가 저렇게 하는데 저거에 비유 맞춰주면은 우린 계속 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는 퍼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퍼주기지만 오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게 맞다가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북한 퍼주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오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퍼줌으로 해서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런 게 중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우리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그 중재는 이런 식으로 하면 중재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북한 가서 뭘 얘기하고 뭐 퍼주고 미국 가서 얘기하고 무기 사오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나라만 약해지는 거고 우리나라 돈만 쓰는 거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재밌는 발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식량을 지원한 오히려 우리 정부의 양곡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대북 지원을 촉구했다. 얘를 정확하게 뭐 찾기는 어려운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정확한 예는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하면은 여러분이 건물을 하나 들고 있는데 건물 관리 비용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청소비도 들어갈 거고 보안비도 들어갈 거고 뭐 여러 가지 막 들어가잖아요. 세금도 들어가고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아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보다 건물주분들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이상의 수익이 있는 것뿐이지. 근데 내가 건물을 들고 있으니까 이런 비용이 너무 들어가서 이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거를 북한에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건물을. 얘는 좀 다릅니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관리하는 보관비 때문에 이거를 북한에 주는 게 우리나라 이득이다? 글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소외계층 있잖아요. 소외계층.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랑 여러 가지로 해서 아직도 저 판자촌이나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소외계층 분들한테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쌀이나 이런 쪽을. 저 보관하는 비용이 그렇게 아까우시면은 애초에 그런 쪽에다가 지난 2년 동안 지원을 하시지 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뭐 쓸데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활용이 가능한 물량이 그 35만 톤 정도에서 40만 톤이래요. 그러면은 131만 톤의 재고는 정부가 양곡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1년에 4,800억이 든대요. 4,800억이 든대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니 이렇게 해서 보관하는 비용이 그렇게 아까우시면은 소외계층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소년소녀 가장 이런 친구들한테 좀 더 지원을 화끈하게 한 3배 이렇게 늘려주면 안 되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 논리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냥 퍼주기식에 대한 뭐 그냥 어떻게 방어성 논리인 것 같은데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제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뭐 저분도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면은 자
그 대장은 남해화학인데 이게 북한 쪽은 이제 테마 쪽으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정상적인 종목들은 그렇게 테마에 승차를 잘 못해요. 예를 들면은 그 건설주 문의하신 분 있었다면 GS 건설 같은 경우도 뭐 이거 하면은 만약에 북한이 정말로 경제 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여기 뭐 개성이 있다 그러면 개성 쪽에 들어가는 뭐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뭐 해서 들어가겠죠. 신의주 뭐 들어가겠죠. 뭐 한경북도 들어가고 뭐 제가 지명은 잘 모르겠어요. 다는 뭐 평양 뭐 들어가고 부분에서 지역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개발을 하게 되면은 수도권에 뭐 서울에 뭐 강남 어디 뭐 그리고 강북 어디 강서 어디 강동 어디 그리고 저기 용인 어디 분당 어디 일산 어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한 업체가 다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GS건설이든 뭐 다른 건설주도 뭐 일부는 수혜를 받겠지. 뭐 이쪽에 토목이나 건설이나 이쪽이 조금은 나아지겠죠. 북한이 개방을 하면은. 네. 근데 이쪽에 수혜가 잘 안 들어가잖아요. 수급이 잘 안 들어가죠. 북한 경협주 쪽으로는. 오히려 시멘트.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멘트 이런 인프라 구축할 때 시멘트, 아스팔트 이런 게 아스팔트 뭐 이런 쪽이 가장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이런 쪽 관련주들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정말로 개방을 하게 된다면은.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잖아요. 도로 먼저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스팔트 당연히 들어갈 거고 뭐 건물 병원을 짓던 뭐 학교를 짓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프라 구축에 시멘트 당연히 많이 들어갈 거고 철구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고 철강은 그리고 또 중국에서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철강까지는 아직 미지수고 시멘트, 아스팔트 그리고 철도 이런 거 들 거고 뭐 공항 짓고 공항이나 뭐 항만 같은 경우 뭐 이런 쪽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도로 닦는 게 우선이니까 인프라 구축하는 거 우선이니까 집 짓고 뭐 건물 짓고 공장 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관련주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런 건설주 GS건설 이런 쪽이 현대건설은 조금 예외로 현대그룹이니까 현대그룹이 진출해 있으니까 예외로 이쪽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피해는 받는데 수혜는 잘 못 받네요. 그쵸?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10,000원을 위협할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 종목은 11,000원이 회복되면 위쪽으로 조금 빨라지진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상승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다른 테마주들보다 높지는 않아요. 대신 조금은 안정적일 수는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마의 대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조비 쪽이 대장 쪽으로 많이 움직인다고 했죠.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여기서 피레침 하나 달았고 여기도 피레침 달았는데 이번엔 침이 길지 않죠. 그리고 나서 조정 이쁘게 잘 받으면서 여기를 그냥 넘어가 있어요. 23,000원을 그냥 넘어가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구간이냐면요. 61선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61선 기울기 이렇게 해서 완만하게 만들고 있고 21선 지금 올라오고도 21선 약간 기다리는 느낌도 있어요. 이거를 내려가서 마중나서 터치하고 갈지 아니면은 안 만나고 갈지 뭐 아니면 요거 살짝 이탈했다 갈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요 21선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한번 터치하면은 요 가능성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기 저항받고 있는 구간 있잖아요. 27,000원 구간을 지금 뭐 작은 저항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 27,000원이 엄청 강한 저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럼 요거 돌파해가지고 한 번 더 시세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대북 지원 가는 거는 확정이잖아요. 확정. 그쵸? 확정이잖아요. 스위스에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도 지금 지원 들어온 게 거의 500만 달러 규모 498만 뭐 5천 달러 예상한다고 하는데 거의 약 500만 달러죠. 그러면은 500만 달러 거의 우리 돈으로 뭐 대략적으로 한 60억 정도 된다고 뭐 하는데 뭐 요 정도에서 스위스가 거의 절반을 49.6%라는데 스위스가 거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얘네가 이제 498만 달러는 러시아가 1위 2위는 러시아가 400만 달러 정도 3위는 스웨덴이 244만 달러 정도 그리고 뭐 4위는 뭐 캐나다에서 57만 달러 정도가 이렇게 뭐 지원이 들어온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요 정도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인도적 지원을 할 때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글로벌 지원이 들어온다. 뭐 알고 계시면 돼요. 거기서 뭐 800만 달러는 공여를 한다는데 이거는 김정은한테 주겠다는 뜻인가요? 뭔지 정확하게 제가 요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돈으로 주는 거면 솔직히 저는 이런 건 반대예요. 식량을 주는 거는 퍼주기여도 오케이인데 돈으로 준다거나 하는 건 좀 반대예요. 차라리 그 농업이나 이런 쪽에 식량 관련된 인프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를 사준다거나 뭐 사서 보낸다거나 그러면은 뭐 트랙터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농기구 쪽 있죠. 그런 쪽을 사서 보낸다거나 하면 차라리 그런 쪽을 찬성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찬성인데 이걸 돈으로 주는 건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조비 같은 경우 이런 쪽이 대북 그 인도적으로 계속 저렇게 돈이 지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걸 식량으로 사고 농기구 같은 걸 사고 그리고 뭐 종자를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내면 되겠죠. 요런 거를 저는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비가 대장으로 27,000원을 돌파해서 넘어간다면은 나머지 종목들도 다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농 같은 경우는 조비만큼은 아닌데 이건 굉장히 안정적이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얘도 피레침 달고 여긴 좀 짧게 달긴 했는데 얘는 오히려 21선 이미 만났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요입당할 준비가 돼 있는 자세가 돼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경농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경농도 요 18,500원 뭐 요 구간에서 지금 살짝 걸리고 있는데 기존에도 보시면은 자 기존에도 요 구간에서는 돌파 못하다가 돌파한 다음에 지지받고 올라간 구간이죠. 그리고 이중바닥 찍을 때도 요렇게 이중바닥이 아니구나. 여기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뭐 N자형으로 내려갈 때도 여기서 저항을 한번 받았던 구간이죠. 죄송합니다. 이중바닥이라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지지를 한번 받았던 의미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여기가 깨지자마자 급락이 나오잖아요. 여기를 강하게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오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구간으로 보는 거예요. 18,500원. 여기를 돌파하면은 경농도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얘도 뭐 강한 놈이니까. 그리고 뭐 대유 같은 종목들 있죠. 대유 같은 종목이 지금은 약한데 지금은 생각보다 약해. 21선도 못 올라탔고 추세적으로 다 하락이니까 얘는 여기를 넘어줘야 될 것 같아요. 15,500원 구간. 15,500원 구간이 61선이랑 다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후발주가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올라서 한 번에 돌파해서 한 번에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에 같이 이렇게 돌파해서 가면은 다행인데 그게 안 된다. 좀 약하다 싶으면은 21선 위에 올라온 다음에 21선 올리고 해서 얘가 후발주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움직임 자체는 조비나 경농만큼 강하진 않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아 종묘, 종자 쪽으로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종목이라고 했죠. 7,700원 여기를 회복을 해야지 강해지는 종목이라고 했어요. 얘는 위쪽 올라갈 때도 그 구간도 많고 한데 지금 21선 쪽은 지금 횡보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기존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안 밀렸잖아요. 안 밀리고 있잖아요. 얘는 옆으로 지금 기어가면서 21선하고 61선 모아놓고 있는데 7,700원만 한번 돌파하면 얘도 이렇게 쭉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뭐 적어도 10,000원이라도 뭐 한번 두드려볼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10,000원 못 가도 어때? 한번 급등 한번 나오면 분할로 정리하면 되죠.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해서 뭐 조비, 그다음 경용, 그리고 아시아 종목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우는 조금 약하고 그리고 현대사료 같은 종목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뭐 다른 뭐 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랑 뭐 다른 쪽으로 좀 엮여가지고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올라간 다음에 이쁘게 이쪽으로 수렴을 잘하고 있어요. 18,000원 구간으로. 만약에 여기서 21선 이렇게 올라왔다 꺾이는데 한번 이렇게 해서 21선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고 올라타면은 또 22,000에서 22,500원 요 구간을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은 얘는 잘하면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 일단은 여기라도 돌파하고 봐야겠죠. 22,000원에서 22,500원 사이 이 구간에 저항을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요 구간을 돌파하는 거를 먼저 확인해야겠다. 그리고 뭐 효성 OMB 같은 경우도 있는데
얘가 뭐 대장이 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얘는 좀 후발주고 좀 약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얘가 나중에 강해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남의 어학은 제외하고 테마 쪽으로 잘 안 들어가니까 대유를 제일 약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유보다 아래로 놓고 보고 있어요. 아니면 동급이거나 대유랑 비교할 때 이렇게 해서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등가 정도로 볼게요. 일단 둘 다 21선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유랑 호성 OMB는 조금 약하니까 저라면 이 두 종목을 잘 건드리지 않고 이 두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나머지 조비 경로 아시아 종목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나중에 더 많은 큰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 그런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주가 레벨 자체가 얘는 저항을 계속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위쪽에.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이놈은 저항을 좀 더 강하게 돌파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돌파한 다음에도 밀렸다가 될 수도 있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대유랑 효성 OMB보다 나머지 세 쪽이 낫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량 관련주들 지금은 다시 한번 뭐 또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급등할 때마다 만약에 급등이 정체되면은 이렇게 피레침 만들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항상 분할 매도하는 거 습관 들이세요. 급등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급등주 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홈에 가시면은 제 채널 클릭하시면은 교육 강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뭐 기본적인 마인드 특강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이 영상 이걸 보세요. 주말에 반복하기 돌려놓고 보시는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뭐 강의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락장 대응하는 법이랑 뭐 몇 가지 있으니까 그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정년퇴직하신 분들 그분들 위주로 해서 조금이라도 제 기준에서 안정적인 종목으로 해서 뭐 퇴직금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떤 종목에 투자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런 컨텐츠도 지금 교육적으로 하나 넣어드리려고 하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좋은 것들 많으니까 근데 그런 그 퇴직금 뭐 관련된 이런 거를 보기 전에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마인드 특강이랑 분할매수, 분할매도 이런 걸 먼저 다 보셔야 돼요. 이미 다 익혀놔야지 그 다음에 익혀놔야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 퇴직금으로 하는 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보세요. 요 교육 강좌를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관심 종목 같은 거 여기 보시면 되는 거 알고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증권사랑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 계좌만 만드시면은 이쪽으로 뭐 돈 다 안 옮겨도 된다고 했어요. 수수료는 0.1%인데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10만 원 정도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 넣어 놓으시고 3개월에 한 번 10만 원만 매매하면 된다. 요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수수료도 거의 안 들죠. 여러분들이 익숙한 계좌 그걸 그냥 쓰시고 익숙한 계좌로 쓰시고 큰 돈은 익숙한 계좌 수수료 낮은 쪽 뭐 이런 쪽으로 쓰시고 요거는 수수료 0.1%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 여기에는 한 50만 원만 넣어놓고 한 10만 원씩만 3개월에 한번 매매하셔라. 그러면은 계속 볼 수 있어요. 이거 안 끊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괜히 여기다 돈 많이 옮기고 이러지 마세요. 소액만 하시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연말에 불우유토끼 할 때 그때나 같이 송금으로 내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 식량 관련주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거 말고 제가 대북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자체에서 북미가 하는 게 아니고 북미가 하면 다 가겠죠. 얘네가 뭐 해서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들썩들썩 하겠지. 근데 우리나라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북한이랑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요 식량 같은 경우는 허락을 받았잖아요. 지금 요게 가능성이 제일 높고 지금 이건 되는 쪽이라고 보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DMZ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DMZ 관련주들. 그래서 뭐 1순위가 식량 관련주, 2순위가 DMZ 뭐 이 정도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3순위는 이제 인프라 쪽 이쪽이 아마 움직이면 항상 이쪽이 제일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하나 하면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가능성은 있겠네요. 이번에 북한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우리나라에서 결정했다고 했죠. 북한이랑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미국이랑 얘기해서 보낸다고 하니까 그거까지도 아마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체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점심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